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매일 비슷한 걱정을 하고 비슷한 실수에 발목 잡히는 걸까? 왜 내 인생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우리 마음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심어지는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바로 그 씨앗들로부터 자라나는 정원입니다. 특히 두려움, 의심, 분노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에 뿌리를 둔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는 매번 똑같은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단순히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며 마침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저 과거로부터 비롯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스트레스, 좌절감, 억울함과 같은 특정 감정 상태에 중독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몸이 어떤 감정을 기억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그 감정을 예상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난 괜찮아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알고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감정을 만들어낼 거야.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감정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끝없는 순환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순환. 이 순환고리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탈출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고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며 같은 패턴에 갇혀 지내는 이유입니다.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익숙하고 오래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따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고 혹은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고르고 그 감정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순간에 당신은 반복되던 패턴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감정들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반응의 영역에서 벗어나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의 비전이 과거의 감정보다 더 강력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낡은 프로그램의 죄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전기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창조의 힘입니다. 생각은 뇌와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들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감사, 기쁨, 사랑과 같이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뇌는 몸의 기운을 북돋우고 인식을 확장하며 우리를 더 높은 존재 상태로 이끄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분노, 의심, 원망의 뿌리를 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몸을 생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자신이 어떤 강력한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한 번이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분석하고 곱씹는다면 그 생각은 일관된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을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하나로 정렬될 때 그것은 하나의 존재 상태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단발적인 순간들이 아니라 뇌에 반복적으로 새겨지는 생각의 회로와 그 생각들로부터 몸으로 피드백되는 반복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생각에 동반되는 수치심, 불안감, 자신감 부족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낄수록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당신은 당신의 뇌가 그 감정을 기대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상태는 당신 자신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정체성이 완전히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놀라운 기관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가장 자주 내리는 지시를 받아들여 신경회로로 연결할 뿐입니다. 당신의 반복적인 생각이 당신의 신경학적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몸 또한 그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화학적 신호이며 당신의 몸은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에 적응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감정 상태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다른 것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종류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수년간 분노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평화로운 상황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몸이 평화라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노라는 감정적 신호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재창조하게 됩니다. 마음과 몸이 합작하여 그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어제의 문제, 실수 또는 걱정거리라면 당신의 뇌는 즉시 그 기억들로부터 비롯된 똑같은 감정적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현재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감정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감정의 필터를 통해 생각하고 과거의 경험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은 어제와 똑같은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똑같은 감정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계속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순환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미래와 일치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당신은 뇌에 새로운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뇌의 회로는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몸은 새로운 감정 상태를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꾸준히 선택한다면 감사, 기쁨, 영감과 같은 감정들도 스트레스, 분노, 두려움만큼이나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갑니다. 어제 했던 생각의 90%를 오늘도 그대로 반복하고 이는 똑같은 감정을 낳고 결국 똑같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순간의 생각을 알아차림으로써 낡은 패턴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당신은 변화의 기회를 창출합니다. 당신은 그 생각이 낡은 감정을 만들어내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행동이 엄청나게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익숙한 나 자신이라는 습관을 깨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선택하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은 당신의 감정 또한 그 뒤를 따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양된 상태를 더 자주 느끼기 시작하고 이는 다시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하강하는 소용돌이 대신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승하는 피드백 고리, 즉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반복을 통해 한때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에 중독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긍정적인 감정에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함께 작동할 때 당신은 새로운 존재 상태,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합니다. 이 정체성은 과거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기로 결정한 미래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반복된 생각은 말 그대로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의 청사진이 됩니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의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마음이 조종하는 수동적인 그릇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특정 감정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기대하고 심지어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기쁨, 감사, 두려움, 분노와 같은 모든 감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의 조합이 따릅니다. 뇌는 이 화학물질의 분비를 지시하고 몸은 그것을 감각으로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경험을 충분히 반복하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보다 몸이 그것을 더 잘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스트레스 상태에서 살아왔다면 당신의 몸은 그 높아진 수준의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에 적응해버렸습니다. 스트레스의 원래 원인이 사라진 후에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그 익숙한 화학 상태를 갈망합니다. 마치 몸이 이게 바로 지금의 우리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내 똑같은 화학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더 많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몸은 그 느낌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중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신적인 패턴에 불과합니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과 일치하는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몸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몸이 분노, 걱정, 죄책감, 원망과 같은 특정 상태에 너무나 길들여져서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 기억,
심지어 갈등까지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강화해온 프로그래밍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수년 동안 원망 속에서 살아온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그에게 평화를 누릴 기회를 주더라도 그는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원망이라는 화학 상태가 그의 몸이 아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그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망할 만한 무언가를 그 어떤 것이라도 찾아내라고 뇌를 부추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때때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이 영구적으로 느껴지는 하나의 존재 상태로 통합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영속성 또한 학습된 것이며 학습된 것은 얼마든지 다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까다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당신의 몸이 어떤 감정 상태를 기억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촉발시키기 위해 실제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도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허둥댈 것입니다. 아, 내가 보내지 않은 그 이메일 때문인가? 아니면 내일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진실은 그 불안이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그저 자신의 화학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었고 마음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뒤따라온 것뿐입니다. 이것은 깨뜨리기 지극히 어려운 피드백 고리를 만듭니다. 몸이 감정을 느끼고 뇌에 그 감정과 일치하는 생각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생각들은 다시 똑같은 감정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끼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몸이 마음을 납치했고 당신은 그저 끌려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점은 이 순환이 당신을 계속해서 과거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된 모든 감정은 당신이 이미 겪었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감정들을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비록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과거의 사건들을 참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그 상태에 머무르는 한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과거와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똑같은 감정적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몸의 화학적 의존성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중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따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에 익숙해져 있던 당신이 평온함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몸은 지루함, 짜증 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화학 상태로부터의 금단 증상일 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제 몸이 마음을 이끌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시 그것을 해결하거나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대신 잠시 멈춰서 이것이 단지 몸의 기억이 작동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관찰하는 행위 자체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과 감정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간격 안에서 당신은 오래된 생각의 패턴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몸이 새로운 감정 상태를 기대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이유가 있든 없든 감사, 사랑, 영감과 같은 감정을 반복적으로 생성할 때
몸은 대신 그 감정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오래된 감정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한때 당신의 몸이 스트레스나 원망을 갈망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평화와 기쁨을 갈망하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재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단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 전체를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감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기준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점은 일단 당신의 몸이 고양된 감정에 길들여지면 당신의 뇌에 그 감정들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도록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회를 찾고 더 많이 감사하며 영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래된 감정에 대한 당신 몸의 중독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오랫동안 실행되어 온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것을 배웠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몸이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여 당신의 몸에게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르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순환고리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고리는 그들이 똑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며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순환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조용히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인식하지 못할 때 당신은 당신 인생의 승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선택하는 대신 그저 당신의 몸이 느끼는 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오늘 당신이 하는 생각의 약 90%는 어제 했던 생각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 생각들이 좌절, 걱정, 원망과 같은 익숙한 감정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의 몸은 자동적으로 당신에게 그것들을 반복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당신을 과거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종종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 좌절감 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들은 이미 일어난 기억이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였던 존재의 메아리입니다. 느끼는 감정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메아리가 당신의 현재 순간의 질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과거의 감정보다 더 설득력 있는 미래의 비전으로 향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왔다면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낯설고 심지어 거짓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스트레스라는 화학 상태를 기대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 길들여진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며 당신의 몸은 당신을 자신이 아는 것으로 다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의심, 불편함, 심지어 신체적인 안절부절 못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오래된 순환을 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느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의도적인 창조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기억이 아닌 미래의 비전에 의해 정의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 즉 더 건강하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자신감 넘치고, 더 풍요로운 당신의 모습에 집중할 때,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비전을 충분히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미래의 감정 상태가 당신의 현재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현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기억해온 감정보다 당신이 상상하는 미래에 더 충실해질 때 당신은 다른 존재 상태로 들어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역사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와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결국 이 미래가 진짜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도 감사, 기쁨, 흥분과 같은 새로운 감정의 화합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전 과제는 일관성입니다. 몇 분 동안은 느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매일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생각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생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래된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습할수록 반대되는 감정의 존재 속에서도 그 생각들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감정 기준선이 바뀝니다. 당신은 삶에 대한 반응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한때 당신을 자극했던 상황들은 더 이상 같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 상태가 더 이상 그것들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돈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명료하고 평온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의와 에너지를 통해 어떤 현실을 강화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감정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하는 능력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환경, 과거 또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 상태를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당신의 내면 비전이 당신의 외부 세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당신 주변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외부 세계는 항상 당신이 창조하기로 선택한 내면 세계를 반영하도록 재구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었던 오래된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미래의 작가입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일치하는 생각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오래된 자아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현실을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습은 당신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방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가 변할 때